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경험을 오피스텔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에 필요한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분양권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지금 받고 계시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부가세를 지금 환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지금 다 내놓으셨는데, 이 일반 임대 사업자를 우리가 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말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말고 상가로 쓰겠다라고 이제 세무 당국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곧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등기를 할 시점이 오겠죠.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세입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세입자. 그럼 세입자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흘러간다는 거는 세금하고 뭐 기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궁금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세입자는 저희가 세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A하고 B는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 건데, 월세를 그냥 일반 월세를 받는 게 있고 사업자 월세를 받는 게 있습니다. 자, 이 A의 일반 월세는 그냥 저희가 아파트 있죠, 그죠? 아파트 월세 주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월세 줄 때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끊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아파트처럼 세팅하는 게 A고요. 그 다음에 B로 세팅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월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럼 A하고 B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A의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요. B의 월세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끊는 겁니다. 그럼 A는 결국에는 아파트처럼 그냥 주거로 쓴다는 얘기고, B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상가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상가에다가 저희 전입신고, 물론 뭐 10,000명 중에 1명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입신고 안 하잖아요. 그죠? 돈가스집, 뭐 학원, 뭐 미용실 잘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사업자를 갖고 계시고 부가세 10%를 저희가 다 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B입니다. B.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B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B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A로 세팅해도 되고 B로 세팅해도 되고 C로 세팅해도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A하고 B는 월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게, 내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고 분명히 이건 상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세를 준다? 전세는 이건 무조건 주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거가 맞죠. 근데 세팅하셔도 됩니다.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규칙에 맞는 세금과 해야 되는 행동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A하고 똑같이 이 C도 아파트 그냥 전세 주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 주면 세입자 전입신고 하죠. 그리고 부가세 10% 끊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다
세팅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하시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가세 끊고 싶다. 그럼 B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부가세 끊지 않고 전입신고해도 월세 조금 더 높게 받고 싶다. 이게 월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는 대출이 안 돼, 지금. 그래서 꼭 전세를 받아야 돼. 또는 그 동네가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 그럼 C로 가는 겁니다. 전략에 따라서 아무거나 선택은 할 수 있다. 단 거기에 맞는 세금이나 요거를 숙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쳤죠. 여기서 이제 등기를 쳤다고 칩시다. 등기를 쳤어요. 그래서 A를 내가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C를 선택할 건지 여기 있는 걸 보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구청의 재산과에 가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또는 찾아가서 내 오피스텔이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일단은 업무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은 업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게 되고, 그 뜻은 뭐냐면 이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부세 이슈가 왜 생기냐면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그죠?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 종부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슈가 안 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청에 전화해서 이거 바꿔주세요 하지 않는 한,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한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클리어하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일단 공통된 상황이니까 숙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로 세팅을 하셔서 2년을 보유하다가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세팅을 해서 2년을 갖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면 이거는 상가 세율로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전세로 세팅했다가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뭐다? 양도세를 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개인 명의로 담았어요. 개인 명의로 담았는데 주택이 기존에 4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다주택자 중과가 없죠. 근데 불과 2, 3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익이 1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주택자야. 그러면 중과 엄청 때려 맞죠. 그럼 세금으로 다 털립니다. 이럴 때 뭐다? 이 B의 전략을 써서 상가로 빼내면 중과가 안 되죠. 그냥 일반 과세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중과가 지금 배제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금적인 혜택은 다주택자도 크게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FM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일반임대 사업자를 냈다는 거는 B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나머지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요 부분에서 양도할 때 같이 다 뭐다? 다 부가세 받은 거를 토해내시면 됩니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때 토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간에는 어떤 짓을 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매도할 때 토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자, 그러면 내가 월세를 주는데 이게 많은 케이스죠. 세입자한테 야, 전입신고도 하지 말고 나는 부가가치세도 끊기 싫어. 사업자도 내기 싫어. 왜냐, 의료보험도 많이 내야 되고 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또 주택은 많아서 중과돼. 그러니까 너 전입신고도 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도 안 끊을 거야.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있니? 들어올 사람이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해서 2년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거주를 해요. 세입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를 했어 이때. 그럼 이거를 과연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상가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언제? 양도소득세가 크지 않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내가 전입신고 안 하고 부가가치세도 10%안 끊고 근데 실제로 세입자는 살았어. 근데 양도소득세가 2억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거는 비워두고 판 겁니다 라고 하면서 상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다주택자고 한데 그러면 뭐다? 조사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이거 나왔을 때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높지 않거나 그냥 넘어간다 운 좋게 그러면 통과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도 크고 이게 뭔가 자기들이 조사를 했을 때 건수가 좀 된다 이러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아까 재산세는 다 뭐였죠? 주거로 쓰던 상가로 쓰던 다 뭐다? 업무용이라 그랬죠? 상가라 그랬죠? 이 재산세는 공부상 공적 장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뭘로 쓰든지 상관없이 그냥 종이에 이제 저희가 기록돼 있는 걸로 이제 기준을 잡고요. 종부세하고.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양도세는 종이에 적혀져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 종이에는 어때요? 전입신고 안 돼 있는 걸로 적혀져 있었죠. 떼보니까 없어. 근데 양도세는 뭐다? 공부상 행정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니다. 실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살았다. 이러면 이거는 주거로 보는 겁니다. 주거로. 그래서 약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알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결국에는 4가지 케이스가 나왔죠. 4가지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받은 부가세는 매도할 때는 토해내야죠. 받았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설명할 게 이 분량이 한 6배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요. 뭐 주택으로 썼다가 일반 임대로 썼다가 주택으로 썼다가 팔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저희가 지금 분양받았지만 분양받지 않고 뭐 3년 차 된 아파트 오피스텔을 샀는데 재산세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제 그 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다시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